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이슈가 최대 위기다. 7개월 내 중에서. 그리고 3단계 격상 또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한중간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에 기술 격차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고 홍정욱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한다라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자, 28,500 앞두고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였습니다. 밀리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죠. 추세 잘 만들어가고 있다. 특별한 이슈라고 하면은 그동안 8월 15일 날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이제 무역 합의에 대한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연됐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약간 삐진 듯한 모습으로 관심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화해의 때리기에 중점을 하고 두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무역협상 합의 이행에 만족스럽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나 아니면 항상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발언했던 이제 나바로 이제 통상보좌관 같은 경우도 모두가 입을 모아서 무역협상 합의 이행에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입도 고용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고 약속대로 옥수수 대두 육류를 구입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국 간의 갈등 얘기가 계속 점화가 되고 있는데 화해 이슈도 그렇고 하지만 중국이 뭔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지금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고 약속대로 대두 육류 옥수수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조금은 이제 한 단계 이제 대선 때까지는 트럼프가 당선되던 아니면은 이제 바이든이 되던 그때까지는 조금 숨죽이고 좀 지켜보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최근에는 계속 이제 좀 바꾸고 있죠. 애플에다가 엄청난 보복을 한다던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화웨이에 대해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일 사상 최고가 계속 돌파하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주에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자, 우리나라 증시. 자, 오늘 장중 조정은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장 막판까지 봤을 때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1선 구간 지지력 테스트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 있다. 긍정적인 수급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지금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요. 그러니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선물도 이제 장중에는 조금 매도하는 듯 했는데 장마감엔 다시 매수세로 돌리면서 매수 매도가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1500계약 2000계약 이 정도는 순식간에 몇 분 사이에도 바뀔 수 있는 수급이라서 아주 큰 이제 의미를 두기보다는 수급이 나쁘지 않구나. 아주 엄청난 초강세 수급은 아니어도 기존의 강세 수급을 구축해 놨고 아직도 좋은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존 수급을 크게 청산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9월 만기일까지는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 이유도 강력한 청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2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옵션 동향에서 콜옵션이 63억이나 매도가 나왔는데 이제 상승 정체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 상승이 정체되는 부분은 2400포인트 위쪽을 살짝 막아놓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걸 열어줘야지 돌파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도 좀 막아놓고 있다. 아직 만기일이 좀 남아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좀 막아놓고 있는 모양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9월 만기일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2400포인트 위쪽을 살짝 막아놓고 있다. 돌파 시도는 나와서 이렇게 정고점 부근 두들기거나 해도 안착되기는 쉽지 않은 수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풋옵션 매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죠.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 그리고 선물 매수 주식 매수하면은 한 중립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선물과 주식 매수를 했기 때문에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되고, 2,40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목표는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착은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 만약에 요거를 2,400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콜옵션은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하고 지금 선물과 주식 쪽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콜옵션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청산하겠죠. 막아놓은 부분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조정만 받고 조정을 이쁘게 마무리했다. 상승장의 특이 동향이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양대 지수 모두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다. 강보합권 혹은 상승으로 마감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련된 이런 이슈들로 좀 봐드리겠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제 발언을 하셨죠.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후에 7개월 만에 방역에 있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왜 방역에 의해서 최대 위기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방역 활동을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있죠. 집단으로 해가지고 감염자 수가 늘어난 것도 문제인데, 조직적으로 단톡방에서 이제 지시를 하면서 GPS를 교란 행위를 하면서 검사를 거부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은 이제 모두 이제 이게 본인들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들 가족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좀 정신 차리고 좀 정상적인 좀 움직임을 보이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종교인 분들이면은 성경이나 보시면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망자가 나오니까 살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종교를 항상 옹호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타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일 텐데, 굳이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를 끼치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 신념, 종교에 대한 신념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과도하게 방역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이 방역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 조건이 중요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더 심각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국내에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3단계가 발령될 것이다. 이렇게 찌라시라고 하는 가짜 뉴스라고 했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가짜 뉴스 조심하세요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또 이렇게 루머에 속아가지고 이제 좀 너무 이제 과도한 우려를 보이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발표까지 했습니다. 저런 뉴스들은 찌라시고 본인들이 이제 직접 발표를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왜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면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이 있는데, 이게 또 아예 안 하기에는 우리가 다음 달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달 며칠만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기는 계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설 연휴죠. 중국의 춘제 때 우한에서 500만 명이 전국은 기본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게 심각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또다시 명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뿌리를 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완화를 시켜놔야, 기존처럼 몇 명 안 되게 이렇게 완화를 시켜놔야 이제 추석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다들 이제 좀 마음 편히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명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2주던 3주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2주 정도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뿌리를 뽑겠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도 그거는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한 명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서 분명히 양쪽 의견이 대립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고 기존에 이제 좀 이제 뭐 검사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조금만 협조해서 방역에 힘쓰면은 이 부분은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대구 시민분들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죠. 성숙한 시민의식. 예, 굉장히 성숙했는데 이번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데 제주도까지도 뭐 이미 뻗어나갔으니까 뻗어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좀 잘 이겨내고 명절은 조금 마음 편히 보내고 뭐 싶다. 뭐 이런 그런 뭐 작은 소망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쉬었습니다. 그냥 뭐 딱 보합권에서 살짝 밀리기는 했지만 장중 조정은 나왔지만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 56,500원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되고 이 57,500원 구간에 있는 21선도 넘어가 줘야지 이제 6만원대를 다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현재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재택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텔레워크 쪽으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아시아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알서포트가 뭐 이거 코로나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알서포트는. 그래서 지금 벌써 뭐 2,000원대에서 이제 15,000원, 16,000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심각해질 때마다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쪽으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항상 뭐 같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최근에도 다시 한번 뭐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건 이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 나왔죠. 그리고 상승도 좀 정체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뭐 사회적 거래율 3단계가 된다 해서 한 차례 더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선상승이 나왔으니까 재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이 뭐 치료제 기대감, 치료제 백신 쪽 기대감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나 뭐 일신바이오 이런 종목들 지금 이거를 이제 지금 요거를 따라잡겠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무리 봐도 과하게 상승한 느낌이 누구나 드실 겁니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거래 정지 당한 다음에 그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유지되는 게 정당화되려면은 이건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결과로 보여줘야지만 정당화가 됩니다. 시젠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혈장 치료제 쪽으로 해서 제가 거래 정지 당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T자형 만들고 뭐 내일 조금 더 올라가다 상승 정체된다 그러면은 고점 가능성 충분히 생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도 기존부터 동결건조기라고 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과 뭐 혈장 치료제나 이런 코로나 관련된 부분 양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아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거 2,000원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나 업그레이드 됐네요. 이것도 이제 따라잡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종목들이 좀 많아요. 뭐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분자 진단용 필수 요소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뭐 아예 점상을 들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KPM테크랑 뭐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가 미국 휴머니젠이랑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판권 협상을 위해서 이제 계약 내용 협의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소식이 들리죠. 그래서 뭐 이 두 회사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KPM테크하고 이제 텔콘 RF 제약하고 이렇게 두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간단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지와 저항 정해놓고 설정해놓고 여기서 6,500원 내일 넘어간다라고 6,500원 위쪽에 있으면은 보유, 6,500원 이탈하면은 정리,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 보유하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상승이 정체되면은 분할로 줄여가시면 되는 거죠.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신규 매수자는 내일 갭상승이 나왔을 경우만 6,500원 이탈 시 손절한다 생각하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가 좀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항체 치료제 쪽으로 워낙 뭐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 보니까 항체 치료제로 경증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상일상을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기존에도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한 피험자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경증 환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글로벌 임상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임상 1상이니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너무 뭐 과도하게 뭐 좋게 평가할 건 없습니다. 너무 과도한 우려감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과도하게 좋게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1위 1비할 정도로 작은 종목이 아니죠.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러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조금 뭐 제약이 오늘은 조금 올랐죠. 그래서 뭐 12만원 도전했는데 도전하는 거 좋습니다. 21선 붙여놓고 이게 도전을 한 두 번 하면은 이렇게 뭐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기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가 좀 멋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최근에 한 차례 고점 형성하고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광저우 기차의 이제 아이오네스에서 5월 18일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2일하고 23일에 연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발화 지점이 이게 중요한데 발화 지점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CATL에 뭐 NCM 812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인데 국내 배터리 업체랑 이제 기술 격차가 확인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거의 뭐 정설이 되고 있죠. 기존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항상 뭐 LG화학을 뭐 CATL이 중국에서는 그래도 기술력 좋은 업체는 맞습니다. CATL 그리고 뭐 비아드 이 정도가 있는데 국내 비아드는 뭐 또 더 아래고 CATL 정도가 그나마 좀 경쟁할 만한 기업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많이 난다. 그리고 LG화학이 너무 뛰어난 것도 있어요. LG화학이 너무 뛰어나고 삼성 SDI도 뭐 물론 좋고요. 근데 LG화학이 워낙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좀 있다. 차라리 뭐 파나소닉이랑 LG화학이 파나소닉에 이제 조금 도전하는 입장인데 뭐 충분히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뭐 LG화학, 삼성 SDI 등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을 강타한 건 이제 홍정욱 의원 이제 전 의원이죠. 서울시장 경선으로 정계 복귀한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뭐 K은행 같은 경우가 뭐 바로 뭐 이제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갔다가 뭐 다시 쭈루룩 밀려 내려왔는데 위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 못한 거 보면은 추격 매수 따라잡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이제 매도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디지털 조선이나 피닉스 소재나 고려산업, 뭐 오리컴, 대성산업 등등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책에 관련돼서 특정 인물에 이제 당선됐을 경우에 정책에 관련돼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다른 경쟁자가 당선이 돼도 뭐 예를 들면 저출산 대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자도 분명히 아예 뭐 외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무상급식이든 뭐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맥 관련주들은 매매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뭐 사돈 처남 그래 처남이나 뭐 이런 쪽이면은 관련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혈연이니까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대학교 동문이다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뭐 저도 뭐 경북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뭐 이게 전교생을 다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수혜를 다 줄 수는 없다 그 기업들에.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맥 관련주는 좀 자제하고 차라리 정책 수혜주 쪽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가 이런 쪽을 차라리 공부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화제약 같은 경우가 국제학술지에 형질전환 대지우줍에서 분리한 인간성장 호르몬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건 6,500원 이탈하면은 정리한다 생각하고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죠. 6,500원 이탈하면은 정리 아니면 추가 상승 나올 때 이제 상승이 정체되면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유니슨 같은 경우 이제 1MP하고 이제 162억 규모의 이제 풍력 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주가 나왔으니 뭐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죠. 풍력하면은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니슨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린 뉴딜에도 해당되고 이런 수주에도 해당돼서 올라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미디어가 뭐 실적 기대감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될 거다. 뭐 이제 와가지고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쭉쭉 해서
기존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든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네요. 너무 저평가돼 있었죠. 그동안 너무 소외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반년 동안 쉬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33,000원 돌파한 거죠. 33,000원만 유지해주면은 그 3만원 후 중후반대에 볼 거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4만원대 중후반 또 중반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급이 붙어가지고 조금 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천장봉 올라오는 종목들 잘 확인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전력이랑 이제 유리창호형 태양정지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한 거죠. 그래서 MOU 가지고 뭐 상한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겠다 싶어서 최근에 좋은 종목들이 좀 과하게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코로나 이슈 같은 게 아니면은 조정을 강하게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이슈, 뭐 화해 이슈 이런 거 아니면은 조정을 강하게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밀어내린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탄탄하고 좋은 종목들이고 하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이번엔 좀 빨리 나온 거고, 좀 천천히 여기서 쉬고 있는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면 또 탄력있게 반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니테스트처럼.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적어도 주력주, 주도주 계열 쪽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주력주 쪽으로 담아놓고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나머지 절반 이하로만,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 50% 이하로 이렇게 분산하시고, 뭐 엔터주가 됐던 게임주가 됐던 뭐가 됐든 화장품이 됐건 뭐 개인적으로 보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한국전력이 됐던, 제가 뭐 증권주나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뭐 대장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수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볼 땐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쪽은 절반 이하만 가져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소부장이라든가 5G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언택트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절반 이상을 포트폴리오를 채워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하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이놈들이 비실비실해도 이 절반 이상 되는 이제 탄탄한 놈들이 계좌를 앞으로 쭉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두 종목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못 미치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내 계좌는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밀려있던 놈들 얘네가 다시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더라도 어디에 이제 가중치를 좀 많이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